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다가 대량 등록 쇼핑몰이란 거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홍보하던 거랑 너무 달랐고 9개월 동안 아무 수익이 없었어요. 그렇게 버티길 2년. 그러다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량 등록과 관련된 전문가 저희 성빈 팀장님과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팀은 저희가 지금 더망고 계정 잘린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죠. 네,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5월 초에 잘렸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봤죠. 그 더망고를 다른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볼까. 아니면은 이미 기존에 다른 대체 프로그램, 뭐 코스모스라든지, 뭐 퍼센티라든지, 뭐 윈들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완을 해볼까. 네. 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투트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예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도 하나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조금 기능을 바꿔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네.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죠. 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대량 등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싱도 아니고 마켓도 아니고 저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모든 마켓들이 이제 배송 전쟁이다 보니까 판매자 점수, 그러니까 배송, CS, 그리고 주문 이행률, 정시 도착,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제 그런 점수들이 하락을 하면은 판매자 상품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 네. 매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소싱 사이트와 재고 가격이 잘 실시간 잘 연동돼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행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더망고 같은 경우에는 네.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봤자 주문 100건이 들어왔을 때 70개밖에 쳐내지 못하는 주문 이행률 70%가 그 마지노선이었죠. 맞아요. 70%. 그 70%를 뚫어야지 80점, 90점 판매자 점수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먼저 업데이트를 얘기하기 전에 그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제 PC고 저희가 소싱하는 사이트가 뭐 무신사라고 해볼게요. 그럼 무신사에 있는 어떤 신발, 10만짜리 신발, 그리고 재고 2개가 있는 거를 우리 PC, 우리 서버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를 크롤링이라고 할게요. 상품 수집. 그리고 이 정보에다가 우리 마진을 붙여서 뭐 마켓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서 13만 원의 쿠팡이든 롯데온에 상품을 등록하는 걸 업로드라고 해요. 크롤링, 업로드. 그리고 이 전체를 업데이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업데이트가 다른 뭐 소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빈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크롤링한 정보를 가져와서 내 마켓으로 모든 정보를 다 뿌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상품의 정보를 다 뿌려주는데 이제 변동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까지 굳이 마켓에 뿌려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변동이 안 됐는데 굳이 한 번 더 최신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변동이 된 상품들만 저희 마켓에 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동이라는 게 가격의 변동도 있을 거고 재고의 변동도 있을 건데 기존의 더망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창을 여러 개 나눠서 이 크롤링 하는 창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롯데온, 쿠팡, 뭐 지마켓 이렇게 업로드하는 창을 여러 개 나눠서 이제 각자 돌리는 거죠. 근데 각자 돌리는데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크롤링 하는 창 하나 띄워놓고 쿠팡으로 업로드하는 창, 롯데온으로 업로드하는 창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크롤링이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업로드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게 속도가 빠를까?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 크롤링 속도가 그치 정보 뭐 사진부터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이게 보통은 크롤링 속도가 느리고 업로드는 뭐 마켓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업로드는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창을 띄워놓고
크롤링이랑 업로드랑 동시에 버린다. 그러면은 크롤링은 천천히 되고 있는데 얘는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실상 한 바퀴 돌 때까지 과거의 정보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그쵸. 있는 본질적인 단점이 더만고의 문제였어요. 근데다가 이 크롤링을 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면은 보통 한 사업자의 상품을 10,000개를 등록을 하는데 이 10,000개의 상품을 다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3일 정도가 걸려요. 맞아요. 근데다가 기존에 더만고 하시는 분들은 이 크롤링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창을 여러 개 해서 10,000개의 상품을 수집하는데 1번 창에서는 5,000개, 또 2번 창에서 5,000개 이렇게 별도로 수집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서 속도가 또 느려져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3일 걸린 걸 창을 2개 썼으니까 1.5일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돌려보면은 3일 걸린다. 맞아요. 오히려 더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창을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일단 크롤링 속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춰서 더만고 대비 속도가 한 20배 정도 크롤링이 빠르게끔 저희 이제 로직을 이제 개발을 했고, 자, 크롤링은 빠르니까 그 다음에는 업로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업데이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성빈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계속 크롤링 작업을 빠르게 하고 그 중에 가격이랑 재고가 바뀐 애들만 이 마켓에 변동된 수정된 정보를 뿌려주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번 10,000개의 상품을 크롤링을 했을 때 가격 재고가 변동되는 애들이 10% 미만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3일 정도 걸려서 크롤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정보들이 한 60%가 가격 재고가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우리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크롤링을 해버리니까 그 10번 중에 가격 재고 변동 일어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되더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10번 정도 하루에 크롤링을 하고 그 중에 10분의 1만 업로드를 하니까 이 업로드 속도가 엄청 빠른 거지. 빨랐죠. 네. 단순하게 더만고랑 비교했을 때 업로드 속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잖아. 맞아요. 더만고가 보통 20초에서 30초, 우리도 한 15초에서 20초. 업로드 속도 자체는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은 우리는 가격 재고가 변동 있는 애들만 10분의 1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0배 빠른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요. 그치? 네. 이게 우리 개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 핵심, 아니었나 싶고, 또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 소싱 사이트를 가지고 올 때 네. 가격 정보가 너무 상이하잖아. 아, 그쵸. 응. 네. 이제 보통 이제 소싱 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소싱 사이트마다 뭐 카드 할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늘만 뭐 할인 행사하는 쿠폰을 붙여줄 수도 있고, 이벤트 할인이 있어. 이벤트 할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아이디마다 또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면 내가 아이디가 많거나 아니면 쿠폰이 많은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판매자보다 더 메리트 있게 가격을 형성해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신사로 봤을 때 무신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신사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뭐 에너지 위크다 뭐 이래가지고 네네. 쿠폰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회원 등급에 따라서 할인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쵸. 또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에 따라서 할인이 다르기도 하고 맞아요. 카드 할인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현대카드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존의 더만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크롤링 해오는 가격이 획일적이었지. 그쵸. 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 적립금이 적립금. 자꾸 크롤링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막상 적립금 10,000원밖에 없어서 10,000원 할인되는 것처럼 가지고 왔는데 하나 사고 나면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없어서, 네. 그래서 역마진 나게끔 되는 네. 게 있어서 우리는 고를 수 있게 해놨지. 네. 체크 표시를 해서 뭐 적립금을 사용할 건지 사용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카드를 할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일관성 있는 가격이 되는 거고 네. 뭐 롯데온 SSG도 마찬가지지. 마켓의 그렇죠. 할인이 있기도 하고 특히 뭐 SSG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카드. 따라서 할인이 많이 달라지는데 네. 그 카드에 따라서 할인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그 맞아요. 더만고는 기존에 그냥 판매자 할인 가격으로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 할인이라든지 네. 카드 할인된 정보를 가지고 오게 해서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크롤링을 해서 수집을 하니까 네. 더만고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10만 원에 가지고 오는 거 우리는 카드 할인된 9만 원으로 9만 가지고 와서 각자 자기 마진 붙여서 파니까 우리가 더 싸게 돼서 그쵸. 그래서 아이템이너로 묶이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를 쓰는 솔루션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없지. 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셀러의 눈높이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개발자의 의뢰를 하는 거다 보니까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건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최대한 셀러의 입장에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그 더만고에 있어서 삭제가 잘 안 됐잖아. 아, 네. 삭제가 잘 안 됐어요. 음. 삭제, 그러니까 대량성 솔루션들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삭제할 때 이제 API로 해서 삭제를 하면, 이제 대량 등록 사이트 안에서는 상품이 없어 삭제가 됐는데, 막상 마켓에 들어가면은 상품이 있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근데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어떤 지재권 이슈가 있는 브랜드가 만약에 등록이 돼 있다가 그쵸. 지워라고 해서 네. 더만고에서 지웠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삭제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지웠습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브랜드에서 보니까 아직 안 지웠는데 이렇게 또 거짓말해서 아직도 팔고 있네 하고 이제 죽여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안 지워지니까 저희는 직접 마켓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지우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API를 쏟아 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판매 중지로 돼버리고 그렇죠. 네. 품절인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했었잖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 중지라든지 뭐 임시 저장이라든지 그런 걸 다 캐치할 수 있게끔 바꿨지. 맞아요. 멘트를. 그래서 실제로 완전 삭제가 안 됐다면은 솔루션에도 그 상품이 살아있고 다시 2번, 3번 삭제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금 만들어놨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문 처리함에 있어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만고랑 샵마인이랑 같이 썼었잖아. 맞아요. 왜냐면은 수수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내가 파는 상품의 정확한 마진 금액, 마진율을 알려면은 샵마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쵸. 또 다른 이유로 샵마인 썼었잖아. 그쵸. 이 상품의 배송 정보의 흐름이 다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다른 대량 등록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흐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필터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하나하나 다 고쳐줬어야 했단 말이에요. 필터를. 상품을. 근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 이제 자동으로 송산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거나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배송 흐름을 뭐 볼 수 있고 주문 처리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송장 입력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된 송장을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배송 중으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아직 집화 전으로 잡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맞아요. 더만고상에서는 그냥 송장 입력하고 전송했으니까 끝난단 말이에요. 잘못된 송장 정보로. 그러면 우리가 배송 완료가 안 되니까 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샵마인에서 배송 완료가 됐는지 장기 미배송은 없는지 그걸 크로스 체크를 했었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기능을 녹여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무재고 위탁 판매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소싱 사이트에 주문을 넣었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취소 주문이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캐치가 안 돼서 실제 고객한테 발송을 해버리면 그걸 다시 돌려버리려고 하면 엄청 복잡해지고 복잡해요. 일이 네. 많아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샵마인에 취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알림을 켜놓으면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취소를 해야지 일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쵸. 그것들을 예전에 더만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켓에 들어가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샵마인으로 취소를 하거나 그 샵마인도 결국에는 마켓으로 들어갔어야 됐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솔루션 안에서 주문 관리 영역에서 취소 승인을 바로 해버릴 수 있게끔 빠르게. 맞아요. 그럼 일이 많이 줄겠지. 그 솔루션 자체 안에서 많은 주문 관련된 일을 빠르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 중인 솔루션에 녹이고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바는 기존에는 우리가 브랜드 상품 사진 중에 지재권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아예 안 되는 반스 같은 브랜드가 있고 맞아요. 약간 그래도 느슨하게 대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비틀고 배경을 바꾸고 뭐 배경 눕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 AI가 잘 나오니까 뭐 이미지 FX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같은 애들이 합성을 잘 해주니까 AI를 붙여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아예 가상의 모델을 집어넣어 버리고 가상의 모델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등록을 하면은 최소한
이미지 지재권으로 방어할 수 있다. 거는 애들은 다 파괴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반스 같은 애들 이미지권으로 다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아예 못 올리는 브랜드. 네. 기존에는 사진 찍어 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반스 3000개 상품을 AI로 써서 이미지를 변환해서 모델을 입혀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대량 등록으로 반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도 그게 제일 기대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우선순위는 아니라서 연말까지 개발하는 게 목표긴 한데 이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파워일지는 우리도 사실 가늠이 안 되고 네. 우리가 뭐 기존에는 상품 5만 개 올렸을 때 2억 팔고 그다음에 뭐 10만 개 올리면 3억 판다 이런 그냥 단순히 계산적인 수치였는데 그쵸. 이 기능이 많이 구현됐다. 그럼 네. 갑자기 2억이 4억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요거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존에 이제 대량 등록 씬에서 더먼거 워낙 이제 독점적이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새로운 기능 개발에도 되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답답했던 기능들을 새로 개발 중인 솔루션 이제 넣다 보니까 개발자가 힘든 것이. 그쵸. 하루에 카톡을 몇 통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정해야 될 뭐 오류들이 한 20개 있고 개발해야 될 것들이 30개 정도 있는데 그 사람도 힘든 게 뭐 조금 만들어 놓으면 요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서 더 요구를 해버리니까 네. 그 사람도 힘든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공개하려고 했던 게 10월 달이었는데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미뤄질 수가 있어서 영원히 미룰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단계의 완성, 2단계의 완성, 3단계의 완성에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품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1단계는 아마 10월 정도가 되면은 공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뭐 SSG 채널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한 AI 이미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2단계, 3단계 그리고 뭐 11월, 12월이 돼야지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또 써보면은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써보다 보면은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해서 추가되다 보니까 네. 영원히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남지 않을까. 네. 계속 이제 추가. 그치. 근데 이제까지 보면은 다른 여타의 대량 등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이 분기에 하나 정도 생기는데 네. 그 기능조차 실제 매출에 도움되는 기능은 아닌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될 만한 매출을 좀 퀀텀 점프 시킬 수 있을 만한 기능을 넣으려고 일단 그게 제일 우선 목표고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들은 뭐 외부 프로그램 뭐 샵마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거는 개발 보류 그쵸. 후순위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수 부가통신 사업자가 아직 안 나와서 허가가 안 떨어져서 문자 보내는 기능이 구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있는데 실제로 네.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알리고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메시지라든지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일단 팔고 보잖아요. 맞아요. 팔고 나머지는 다른 외부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고 계시고 언제쯤 사용할 수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10월쯤부터는 어느 정도 일부 공개가 가능할 것 같고 더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네. 최선이다. 네. 저도 빨리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저희가 기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저희가 그 타겟으로 삼는 분들이 다른 대량 등록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보니까 안정성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또 이런 비슷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